안녕하세요. 잡쇼왕입니다. 55번째 생일을 맞은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영향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면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현대차의 올해 매출액 추정치는 사상 최대인 142조 원으로 현대차 역시 연간 실적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현대차는 예년보다 일찍 임원 인사를 마무리하는 등 미국의 IRA와 같은 새 경영환경 대응책에 집중하며 차분한 분위기로 한 해를 마무리했는데요. 실제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연말에도 새 그룹 내 사업 계획을 점검하며 분주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년에도 현대차의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IRA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 내에서 현대차 덕분에 목숨을 구한 커플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이번에도 현대차가 또 살렸다며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 중으로 심지어 현대차는 안전 대명사로 불리는 볼보까지 제치며 이름을 날리고 있다고 하는데 현대차의 활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운전 중 100m 아래 협곡으로 떨어진 한 커플이 현대차 엘란트라 N의 안전성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워싱턴 포스트는 현대차의 준중형차인 엘란트라 N을 타고 캘리포니아주 LA를 여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클로에 필즈 커플의 사연을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LA 카운터에 있는 국유림을 지나다 자갈을 위해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91m 협곡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후 클로에 필즈가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사고 당시 사진을 보면 엘란트라 N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커플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고 차에서 빠져나와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사했습니다. 이어 필즈는 구조당국에 긴급 메시지를 보냈고 두 사람은 구조대와 문자를 주고받은 끝에 헬리콥터를 통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필즈는 여전히 여기에 있어 감사하다며 현대 엘란트라 N은 정말 훌륭한 차다. 나는 300피트 아래로 떨어졌지만 살아남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은 곧바로 미국 전역에 퍼지며 역시 현대차가 또 살렸다며 놀라운 반응과 극찬이 아끼지 않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앞서 발생했던 미국 유명 아이스하키 선수의 기아 EV6 사고도 덩달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에서 활약했던 아이스하키 스타 야그르는 지난 5월 SNS에 기아 EV6 사진을 게재한 뒤 기아가 나를 구했다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는 당시 트램과 부딪히는 사고에서 살아남았는데 기아가 목숨을 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야그르는 사고 당일 아침 시내 도로를 달리던 중 트램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트램이 달리다 멈춰선 것이 화근이었는데 트램은 야그르가 타고 있던 EV6 왼쪽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야그르는 나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였다며 트램이 부딪히는 순간에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칫하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다행히도 그는 이번 사고로 한쪽 손에 경미한 부상을 입는 데 그치며 사고 직후 차에서 나와 파손된 EV6를 촬영하는 등 멀쩡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차의 안전한 기술력은 야그르의 사례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포츠 스타를 통해서도 과거 여러 차례 증명됐었는데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대표적인 사례로 우즈는 제네시스 GV80을 타고 전복 사고를 당했지만 다리 부상만을 입고 생존해 당시 미국 현지 언론에서 우즈가 몰던 차량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PGA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대회 주최자로 참석한 우즈는 LA에 머무는 동안 대회 행사 차량으로 지원된 GV80을 빌려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회 기간 중 우즈는 LA 카운티 교회에서 혼자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냈는데요. 당시 GV80은 여러 번 전복되면서 굴러 중앙 분리대와 나무를 잇따라 들이받았고 이때 차가 공중으로 튀어올라 한 번 회전한 뒤 떨어졌습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차량 앞유리를 뜯어 우즈를 겨우 구조할 정도로 큰 사고가 났지만 우즈는 다리 부상만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조사한 LA 경찰은 차량 앞면, 범퍼는 완파됐지만 내부는 손상되지 않아 일종의 쿠션 역할을 했다며 자칫하면 치명적인 사고가 될 뻔했지만 이 쿠션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도 우즈를 살린 것은 제네시스 G80에 장착된 에어백이었다며 무릎 에어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고 이후 재활에 성공한 우즈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다며 현대차 정의선 회장에게 직접 식사를 대접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우즈는 정의선 회장이 일어나기 전 몰래 식사 비용을 결제했는데 왜 그랬냐고 묻자
정말로 고마워서라고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듯 최근 엘란트라엔이 절벽사고에서 생명을 지킨 것에 이어 아이스하키 선수 타이거 우즈까지 크게 알려진 현대차의 안전 대박만 벌써 3번째인데요. 현대차가 탑승자의 생명을 구한 게 한두 번이라면 기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면 그냥 현대차의 안전성은 실력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안전 수준은 안전 대명사로 불리는 볼보에 맞먹는 실력을 자랑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주요 차종 대부분이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충돌 테스트로 알려진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IIHS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아이오닉5, 투싼, 기아 EV6, 제네시스 전 차종 등이 최고 등급인 TSP 플러스,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사고를 당한 커플이 탄 엘란트라 N 차량은 충돌 테스트 결과가 없지만 기본 모델인 아반떼의 경우 TSP, 톱 세이프티 픽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GV80은 우주가 사고 난 지 1개월 뒤 TSP 플러스를 받아 생명 지킴이 실력을 입증했고 더구나 한 수위로 여겨졌던 다른 브랜드의 프리미엄 SUV를 모두 이겨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같은 차급에서 볼보의 XC90은 TSP 플러스를 받긴 했지만 IIHS는 차량 내 보행자의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테스트에서 GV80이 한 수 위라고 평가했습니다. 현대차는 25톤 트럭과 부딪힌 사고에서 가족의 목숨을 구해 안전 대박을 터뜨린 볼보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현대차의 안전 대박은 판매 대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현대차 그룹은 연간 판매량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 GM, 스텔란티스를 제치고 도요타, 폭스바겐에 이어 글로벌 3위로 도약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현대차는 유럽 시장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톱3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11월까지 유럽에서 99만여 대를 판매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대차는 미국에서도 역대급 성적을 거두고 있는 중으로 최근 미국에선 1,500만 번째 신차를 고객에게 인도하는 등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질주가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제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미국의 IRA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현대차의 경우 미 조지아주 공장이 완공되는 3년 동안 IRA가 유예되지 않으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IRA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의 IRA 대응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중으로 최근 현대차 사장은 IRA 시행과 관련해 완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유연성을 기대한다며 미국 측에 우려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안전성을 입증받고 미국 내에서 높아지는 현대차의 인기에 결국 미국도 손을 든 것 같은데요. 최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가 불거졌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일단 상업용 차량에 대해선 북미산이 아니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최근 미 재무부는 한국산 전기차도 상업용 판매에 대해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추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리스를 위해 사들인 차량으로 정의하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렌터카 또는 리스 등 상업적 목적의 판매는 생산 국적과 관련 없이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본 것인데요. 이는 미국 정부에 대한 한국 측의 주요 요청사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번 추가 지침 공개에 따라 현대차는 일단 판매 방식 다변화 등을 통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현대차는 6억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아세안 투자에 가속 페달을 밟으며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특히 아세안 내 전기차 허브로 떠오르는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데 일본이 장악한 이곳 시장에서 전기차를 필두로 현대차의 진가를 제대로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미주, 유럽, 러시아, 인도, 아프리카, 중동 등 시장별로 구분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아세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게다가 현대차는 전기차와 함께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를 선도할 수소 산업까지 정조준하며 수소 분야에서 벌써부터 세계 1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현대차의 수소차 넥소의 시장 점유율은 60%로 세계 수소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차는 빈틈을 놓치지 않고 세계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며 선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같이 전기차, 수소차 등 세계 1등을 정조준하고 있는 현대차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현대차의 대박은 우연이 아니라 실력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